안녕하세요. 인생커님 박종균 변호사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책 사주시고 리뷰 이제 달아주시고 이런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박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제 책 인생의 커닝 페이퍼 구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뱀 영상을 찍을 건데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A씨는 이제 30대 남성입니다. 이 여자친구를 좀 많이 만나보지 못하고 여자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분이었는데 여성들에게 큰 인기가 없다 보니까 나는 뭐 결혼은 글렀구나, 연애는 글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현재 여자친구는 없는 상황이고 여느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미모도 있고 당연히 이제 지혜도 있고 마음씨가 고운 그런 여성을 찾고 있죠. 어느 날 A씨는 이제 친구들과 우연히 이제 노래방에 가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이 노래방 도우미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노래방 도우미는 본인이 나이가 한 30대 초중반 정도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A씨의 옆에 이제 파트너로서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슬쩍슬쩍 여자친구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게 돼요. A씨가 없다고 말하자 왜 A씨는 이렇게 잘생기고 굉장히 이제 인기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여자친구가 없냐 이런 식으로 A씨의 호감을 사는 말을 해요. A씨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남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노래방 도우미분은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였냐면 A씨가 이제 여자 경험이 많지 않은지 또 좀 순수한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건데 A씨가 순수하고 좀 여자 경험이 없구나라는 거를 단박에 이제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방 도우미 B씨는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연락을 살짝 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호감을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대화들을 해요. 이런 여자와의 대화를 처음에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설레게 돼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연락을 하면서 호감을 사고 있었던 거죠. 유혹을 하고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점점 더 사이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노래방 도우미인 B씨는 A씨에 대해서 뭐 호감이 아주 크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남자가 순수해서 무언가 좀 뜯어먹을 게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B씨가 슬슬 스킨십도 하기 시작하고 데이트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랬었기 때문에 이러한 스킨십을 당연히 이제 사귀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관계도 가지게 돼요. 이 연애를 거의 못 해봤던 A씨에게는 사실 이런 것을 걸러낼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이런 여자의 행동이나 이런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보고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이런 호감을 계속해서 사는 부분으로 B씨는 많은 스킬을 익혀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스킬에 이제 A씨는 홀라당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A씨는 당연히 이제 이 사람과 이제 사귄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B씨도 뭐 이제 사귀는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A씨는 결혼을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B씨는 이걸 눈치채고 나서 여러 가지 돈을 어떻게 뜯어낼까 이거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자신이 실제로 나 A씨랑 이제 결혼도 하고 싶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은데 지금 내가 빚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빚이 왜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내가 빚을 갚느라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고 이 다른 사람이 남자인데 이 남자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빌려준 돈을 핑계로 계속해서 자기에게 접근도 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B씨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돈을 잃은 게 정당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씨 입장에서는 아니 다른 남자가 내 여자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한다고 그것도 돈을 핑계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돈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돈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큰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큰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를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갚아주게 됩니다. B씨가 이제 뭐 자기를 속이고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결혼할 사이니까 뭐 차용증을 쓴다거나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그냥 같이 결혼을 해서 이 빚도 함께 갚아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돈을 갚아줬던 거죠. 문제는 그 이유였는데 이제 당연히 B씨는 A씨의 연락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잘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A씨에게 나올 돈구멍이 없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B씨는 A씨랑 결혼하려고 일도 더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연락을 잘 안 받기 시작을 하고요. 계속해서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갖가지 사유를 들면서 거절을 하는 거죠. 결국에 A씨는 이때 돼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혹시 B씨가 꽃뱀인가? 뭐 나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이렇게 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그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속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갚아준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차용증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갚아준 돈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연락을 하지만 이제 실제로 법정에 가면
그냥 준 돈인지 아니면 빌려준 돈인지가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돼서 소송이나 사기 고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전 재산하고 빚까지 지긴 상황이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며칠 후에 B 씨의 남편이라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유부녀였던 거예요. 뭐야, 내가 유부녀랑 사귀고 있었어라는 이제 큰 배신감이 드는 동시에 반대로 그 남편은 뭘 추궁하냐면 왜 아이가 있고 결혼한 여자랑 바람을 폈냐 이런 식으로 추궁을 당하게 돼요. 이걸 가지고 너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이런 거 너 알릴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협박이지만 협박 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가 일하는 곳에 유부녀랑 바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까 하면서 막 압박을 가하는 거죠. 결국에 이렇게 해서 훨씬 갚아준 돈에 비해서 적은 돈에 사인을 하게 되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경험했었던 사례를 좀 각색한 겁니다. 꽃뱀 분들도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내가 오히려 돈이 많다라고 어필을 하고 남자에게 선물 공사를 하면서 뭐 전문직이나 이런 재력이 있고 무언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남자들을 꼬시려고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 같은 케이스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비련한 여주인공, 내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고 정말 운이 없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피해를 입어서 뭐 돈을 빌리게 됐고 이런 걸 어필하면서 보통 남자친구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이제 돈을 뜯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최근에는 당연히 이제 더 많은 사례가 온라인으로 꽃뱀 사기를 저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고 온라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나 이런 거를 숨기는데 좀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 내가 오프라인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서 이제 외모가 뛰어나거나 이런 분들이 사진이나 이런 걸로 어필을 하면서 남자를 유혹을 해서 남자에게 많은 돈을 뜯어내거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대신 해결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사기를 당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렸다. 그거는 어떤 급박한 케이스냐면 돈을 빌렸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계속해서 협박도 오고 뭐 돈을 갚으라는 이제 뭐 압박이 온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급박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은 뭐 내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세 사기를 당했으니까 내가 당장 집을 나가야 된다. 근데 새로 집을 구할 돈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보증금을 좀 이제 뭐 부담을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 뭐 아니면 뭐 사기를 당했다. 뭐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이 돈을 이제 가져올 만한 이유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게 순수한 남성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남자의 어떤 부분을 이제 이용하는 거냐면 순수한 분들일수록 이제 어떤 여성이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면 쉽게 이제 조금 넘어가고 꽃뱀의 표적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여자가 좋은 여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온리 원의 여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 쉽게 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떤 사랑의 의사표시를 신뢰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꽃뱀들이 이용하는 어떤 언어 습관 같은 게 남자가 예를 들면 자기를 조금 의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은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하거나 이런 거 난 슬프다, 뭐 사랑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구해달라거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의심을 해보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사기로 등쳐먹고 사기로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당연히 잘못된 게 맞습니다. 잘못을 이제 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당해봐야 나만 손해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가해자가 잘못이지만 피해자도 좋은 지식을 가지고 안 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해서 걸러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여자라고 하면은 남자에게 오히려 기대지 않고 조금 더 기여하려고 노력한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사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거든요. 어떤 남자에게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돈 이야기를 꺼내고 뭔가 해결해달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면 일단은 좋은 여자일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명심하시고 어떤 남자한테 빠진 여성이라고 하면은 뭔가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꽃뱀이나 이런 분들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